햇마늘 가지고 마늘 장아찌를 만들려고. 오늘은 이제 까기가 쉬워. 알이 굵은 거 말고 알이 이렇게 좀 자른 거를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깐 게 2kg가 나왔습니다. 4컵 정도 돼요. 저 양조식초예요. 설탕이나 소금을 쓰는 이유는 알은 맛이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녹여서 써주세요. 부어주세요. 소금에 설탕에 이렇게 절여요. 까만 목재에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곳에 주세요. 왠지 이틀이 됐거든요. 물을 버릴 거예요. 이걸 한번 씻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2컵 소금은 해서 한 컵 반 조금 덜 되게 이거 물을 양을 잡아주세요. 단촛물을 끓여줍니다. 그냥 부으면 안 돼요. 이거 식혀가지고 쓸 거거든요. 2개만 넣어보겠습니다. 한 컵만 따라서 넓게 쌓아가지고 요거를 쓸 겁니다. 벌어지지 않거든요. 단촛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주세요. 3개 정도 이렇게 넣으셔요. 빨리 숙성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마늘을 가지고 나왔는데 햇마늘이에요. 햇마늘 가지고 마늘 장아찌를 만들려고 제가 준비하는데, 자, 햇마늘은 이제 까기가 쉬워요.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나오는 건 햇마늘이라 까기가 쉬운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얘가 까기가 나빠요. 왜냐면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까서 장아찌 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알이 작아가지고 까기가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 마늘이 사실은 맛있어요. 굵은 마늘보다. 예, 알이 작은 거는 까면 이제 마늘 장아찌를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알이 맛이 빨리 빠지는데, 알이 굵은 거는 알이 맛이 빠지려면 최하 3개월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한 열흘 정도면 알이 맛이 좀 빠져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까서 하는 이유는 이제 국산을 먹기 위해서예요. 물론 시장에 가면, 마트나 가면 국산이라고 팔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 사실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직접 까서 이렇게 해야지만 100% 국산이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여러분들은 뭐 국산이라고 까서 파는 것, 특히 알이 굵은 거 말고 알이 이렇게 좀 자른 거를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다 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2접을 깔려고 했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2접은 못 까겠더라고요. 근데 깠는데 요게 지금 깐 게 2kg가 나왔습니다. 2kg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열탕 소독한 병이에요. 여기다가 마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혼났어요. 깐 걸 사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라 빠진 거를 까고 있냐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서 시장에서 산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알이 좀 작은 걸 사세요. 그래야 알이 맛이 빨리 빠져나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식초하고 거의 동량으로 이제 녹여주겠습니다. 여기 잠길 정도로 넣어야 돼가지고 4컵 정도 돼요. 식초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잠길 정도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1.8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 한 1.3리터 정도 제가 물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데 식초를 뭘 쓰냐? 그러면 보세요. 저 양조식초예요. 자, 얘는 한번 알인 맛을 버릴 거라서 사과식초니 뭐니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지 비싼 식초 말고 양조식초 쓰시면 돼요. 나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소금을 하셔야 돼요. 자, 소금을 하면 너무 짜지 말게. 설탕이나 소금을 쓰는 이유는 삼투압 역할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알인 맛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초 넣고 설탕 넣으면 설탕이 나중에 밑에 가라앉아요. 우리가 매실장아찌 담을 때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설탕물을 붓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물을 식초 넣고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여서 써주세요. 왜 갈색 설탕을 쓰느냐? 근데 흰설탕이 없어서 전지 갈색 설탕을 써요. 저희 집에는 흰설탕보다 주로 갈색 설탕을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부어주세요. 저는 간장을 안 하고 이렇게 소금에 설탕에 이렇게 절여요. 왜냐면 간장을 하니까
어떨 때는 좀 간장을 진하게 넣으면 막 색이, 마늘을 꺼내놨을 때 색이 진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맑게 장아찌를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이거를 환한 데 두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이게 푸른색으로 변해요. 푸른색으로 변하는 걸 먹으면 안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푸르다는 건 싹에서 계속 싹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김장할 때 보면 마늘을 쪄놨는데 시푸르둥둥한 거 있잖아요. 그 초록색이 막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얘가 싹을 내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먹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놨는데 이게 푸르게 될까봐 어떡하냐? 까만 봉지 있죠. 꼭 닦고 까만 봉지에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곳에 두세요. 자, 하루나 이틀 정도 두면 아린 맛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틀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탕이랑 식초에 넣어서 재왠지 이틀이 됐거든요. 그럼 요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얘 물을 버릴 거예요. 제가 검은 봉지에 쌌는데도 이렇게 푸릇푸릇해졌어요. 그죠? 이거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원색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을 버리고 이걸 한번 씻을 겁니다. 흐르는 물에 한번 씻었고요. 이렇게 한번 얘를 바깥에다 오랫동안 또 말리면은 색이 더 변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끓이지 않으려면 소주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kg에 소주 한 병 정도 들어가요. 물을 그냥 한번 끓일게요. 저는 간장을 넣지 않아요. 간장을 안 넣기 때문에 간장에 비율만큼 물을 좀 넣어서 얘를 끓일 거예요. 설탕은 제가 여기다가 2컵. 좀 달달히 해야 맛있잖아요. 그죠? 짜기만 하면 맛이 없어요. 자, 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해서 한 컵 반 조금 덜 되게, 이거는 천일염이라서 좀 짜거든요. 간장은 3컵 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물을 양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녹여주세요. 녹여서 이게 반찬물을 끓여줍니다. 식초는 나중에 넣을 거고요. 이게 끓였거든요. 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요걸 그냥 부으면 안 돼요. 요걸 식혀가지고 쓸 거거든요. 이렇게 식혀주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다 식었어요. 자, 이미 이거는 식초랑 설탕에 절였기 때문에 이제 식초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식초를 많이 넣지 않고요. 식초는 제가 2개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식초 2개 넣었어요. 우리가 소주나 식초를 넣는 거는 얘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소주는 제가 이거를 끓이지 않는다면 소주를 한 병 넣어요. 2kg에 한 병 정도 넣지만 저는 이거를 끓였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한 컵만 따라서 넣을게요. 그냥 넣으면 마늘이 뜨잖아요. 그죠? 마늘이 떠서 저는 요거를, 여기 긴발이거든요. 긴발을 요게 밑에 이렇게 사이즈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를 해서 이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쓸 겁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면 이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가 이렇게 풀어졌거든요. 풀어지기 때문에 끝에는 묶어주세요. 완전히. 야, 마무리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마늘을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마늘 장아찌를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시퍼려져 먹는 적은 처음이에요.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이거는 상한 게 아니고 이게 항산화 그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넣은 거를 단천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새콤달콤 짭짤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게 담았으면 여기다가 감초 있죠. 감초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넣으셔요. 그러면 단맛도 있지만 감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약을 지으면 꼭 감초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감초가 한약재마다 독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 감초가
중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빨리 숙성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 먹을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요 마늘 바로 캐가지고 팔 때 요때 좀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